저희는 당연히 어르신들 설문조사 하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하면요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조사를 해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 전반의 삶의 질 서론과 개념 사례, 고령화 현황, 고령친화도 진단, 그 다음에 이기의 조국 방향과 결론및 제어.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뻔한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녹여져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기 좋고 평생 살고 싶은 통영시를 만드는 게 우리 후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친화 도시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으니 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통영시의 장기 주대를 봐도 그렇고 고령화 속도는 심상치 않다라고 지자체로 나타나고요. 사량명 같은 경우는 고령화 지수가 3,385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100명일 때 노인이 340명이란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일 때 아이를 20명 정도, 19.4명 정도를 부양하던 우리 통영시가 불과 4년 만에 16.9명으로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좀 어두운 면이 보이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친화도 진단 부분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이번 2기 계획 때는 2차 자료를 재분석을 하였습니다. 통영시 지역사회보장률 조사 16명에서 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12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만 9천 명인데 39명을 조사를 해서 2만 9천 명이 뭘 원하는지를 과연 분석해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지 우리 통영시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기 때 잘했고 숫자 분석이 아니고, 그러면 1기 때는 기반 조성을 했는데 2기 때는 과연 우리가 통영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론에 보면 조성 방향만 나와 있고 신규 사업 제안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는 무슨 어떤 목표로 갖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고령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킬러 콘텐츠를 뭘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럼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 정도는 분석해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공격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 치유, 친구가 없다, 주거에서 다운홀이다. 통영시 그주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분만 계신지, 대부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젊은 세대나 청소년 세대나 그 아동이랑 그런 세대하고 65세 인구하고의 무슨 어떻게 이 교류를 시킬 건지 하는 부분도 좀 빠져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고령친화도시 추진 주체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심화해서 될 거냐? 아까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노인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도 있고 마이클럽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제2기 고령친화도시 제3기 호주처럼 다른 데처럼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고령친화도시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내용도 빠져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담당 국장으로서 보면 중간부 우수가 그냥 서로 보고 숫자 보고 분석하는 게 좀 대다수였다. 지금 설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수 없는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문조사 의향이 있느냐? 두 번째, 방향만 설정되고 무슨 목표로 갈 거냐? 이기는 어떤 길을 콘텐츠로 갈 거냐? 하나도 빠져있어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거 위주로, 기할 위주로만 좀 해주라 그랬는데 사례 분석만 했고 막 그러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젊은 세대나 타 세대하고의 우리 어떻게 교류할 거냐 부분. 그 다음에 추진 불체 부분. 요 네 가지는 조금 보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FGI로 델파이는 보통 정체 델파이를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 2명, 3명도 하는 게 델파이예요. 그러니까 델파이의 개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샘플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FGI는 초점 면접 집단으로 해서 10명도 하고 5명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대표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건 누구나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지금 통영시에서 재작년에 한 게 81명 들어가 있어요, 노인이. 그럼 그걸로 조사한 통영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엉망인가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샘플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샘플링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단위가 2천이 안 되는 용역입니다. 2천이 안 되는 용역에다가 저희가 500명을 설문조사한다. 한국갤러리에서 노인 500명, 통영에서 하면요 2천만 원 넘게 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구조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저희가 지금 추진주체도 빠져있고 비전체계도 빠져있어요. 지금 빠져있는데 이건 저희가 최종보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마 착성보고 때는 저희가 추진체계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PT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서 그렇고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이 나온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영시에서 했던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수요가 보고 FGI를 통해서 도출된 게 뭐고 델파이를 통해서 도출된 게 뭐고 지역 현황 분석을 도출된 게 뭐고를 기존 통영시 사업하고 1대1로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신규 사업이 도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제가 고령체나 도시에서 이런 말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동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을 확장시켜 볼게요. 연금 제도 해봅시다. 국민연금. 언제 줄 거예요? 통영시에.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을 더 납부해 줄 겁니까? 또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바꿔주실 거예요. 못합니다. 통영시에서. 일반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내용들은 이 통영시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보건복지 사업 보세요. 통영시 사업 있어요? 없어요. 다 매칭 사업이에요. 국가과하고 동남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친구 사업 만드는 건 수도 없이 만들죠. 예산 순위가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막 드려드릴까요? 예산 무슨 나가시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민간들이 인식을 지금 우리 지원센터의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등들은 경비를 신청을 하면 같이 신청을 하는데 남한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하면 젊은 사람은 해주지 남한 사람은 잘 안 해줍니다. 그게 민간 단체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원형 재활도치 이런 걸 자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보다는 기존에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안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모색을 하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구위님도 그 지역별 거점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통영에도 지역마다 거점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지금 제안하신 여러 사업들을 접목을 시킨다면은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들은 분명히 조금 제한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하고 결부해가지고 진행이 힘듭니다. 이 말은 저도 좀 용납하기 힘든데 그런 이 정책이나 이런 어떤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현장 그런 부분들은 뭐 어렵다고 말하실 필요가 없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사에서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사업 제안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좀 더 다듬어서 우리 통영시가 우리 공장님 지적했듯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의 예산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중에 마지막 명령 때는 좀 그렇게 제안을 좀 해주시죠.